관동 대학살을 목격한 일본인들이 살아있던 1950년대에는 일본이 제2차 대전에 패하면서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려는 기운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황이 자신과 일본 국민 간의 유대가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신이 인간으로 현현한 천황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이 호구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던 때이므로 새로운 일본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금보다는 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관동 대학살을 자연재해에서 비롯한 어쩔 수 없는 사고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정부인 박정희 정부는 한일 협정을 통해 일본의 자금을 끌어들여 경제 발전을 꾀함을 최우선으로 했으므로 관동 대학살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라고 부르는 조총련이 관동 대학살 당시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매년 해오던 때였으니 1960년대와 70년대는 더욱더 관동 대학살은 문제밖이었습니다. 관동 대학살이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말 내지는 2000년 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2월에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했습니다. 여기 잠시 숨을 돌려서 생각해봅시다. 관동 대학살의 진실이 정말로 감쪽같이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단언컨대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1923년 당시의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주목받는 시기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일본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 중간층이 증가되었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교육받은 청년층과 지식인층의 저변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민주주의의 사조 및 민주정치 체제에 대한 소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특권적 사회 질서와 체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시민사회를 기초로 하는 국가를 만들려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 시기를 학자들은 아시오 데모크라스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관동 대학살을 감쪽같이 숨길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관동 대학살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일본의 상층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일본 군부가 조선인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깔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의 3.1만세 운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 등으로 인해 일본 군부는 대지진이 일어난 시점에서 일본 내의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일본 제국이 이용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일본에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천황 체제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관동 대학살은 일본이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일어난 간도 참변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도 참변은 1920년 10월에 시작해서 1921년 4월까지 계속되었는데, 독립신문에 따르면 조선인 3,700여 명이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관동 대학살의 희생자 수가 6,661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1919년 3.1운동부터 1923년 관동 대학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일본의 국가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게 내선 일체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등 시민인 조선인을 죽이는 데
있었고 종합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건대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